로우 폴리곤 데이터 그리고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만든 칼을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가져가서 노멀 맵, 또 오큘러즘, 앰비언트 오큘러즘 맵, 커버처 맵 등등 다양한 맵들을 추출해서 최고의 퀄리티를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작업 결과물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하이 폴리곤 메쉬까지 만들었는데 오늘은 로우 폴리곤 데이터에서는 로우 폴리곤에서는 아직 노멀 맵을 뽑기 위해서는 언랩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랩 작업은 언랩 UVW를 적용시켜주고 오픈 UV 에디터. 그러면 아직 언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면에서 이와 같이 폴리곤을 선택해주고 엘레먼트에서 이렇게 눌러줘도 선택된 부분을 선택된 부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건 잠깐 가려 놓을게요. Alt Q 선택된 부분을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화면에서도 선택해도 UV 에디터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엘레먼트를 선택해주고 선택해주지 않은 상태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선택했을 때 차이점. 자, 그럼 전체를 다 선택을 해주고 매핑, 플래튼 매핑 이렇게 펼쳐줘도 되는데, 이렇게 펼쳐주는 것보다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느 위치인지 확인해 가면서 펼쳐주는 게 효과적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부분 선택해주고, 요 같은 경우에는 생김 형태가 앞뒤로 펼쳐주면 되겠죠. 앞뒤로 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매핑 이렇게 펼쳐주는 방법은 노멀 매핑, 앞뒤로 펼쳐주는 거는 백 프런트이긴 한데 만드는 방향이 나 같은 경우에는 탑 버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탑 버튼 오케이 해주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아랫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펼쳐주면 되니까, 이것도 만든 게 노멀 매핑에서 탑 버튼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펼쳐주면 되겠고, 또 아래쪽 부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매핑, 노멀 매핑, 탑 버튼, 또 이 부분도 매핑, 노멀 매핑.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라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매핑 해서 펼쳐주면은 다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펼쳤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은 다른 부분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는 텍스처 체커 표현해 주게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숫자가 똑바르게 잘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쭉 밀려서 표현되고 있죠. 아무래도 앞뒤로 펼쳐주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똑바로 펼쳐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펼치는 방법은 다시 이런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꺼주고 이제 이렇게 선택해주고, 아래쪽 이 부분도 문제죠. 이거 선택할 때는 추가 선택 컨트롤, 그다음에 같이 쭉 선택하는 부분으로 쉬프트, 여기도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아래쪽도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쉬프트,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로 추가 선택해주고 쉬프트 키, 아래쪽 컨트롤 이렇게 쫙 선택해주시고 이 부분을 매핑, 플래튼 매핑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펼쳐준 거예요.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해준 후에는 각각마다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크기를 전체적으로 리스케일링 해주는 게 좋겠죠. 뭐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크기를 키우고 줄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 명령 중에 언제 선택해주고 이 부분은 리스케일링이었어요. 리스케일 엘레먼트 눌러주게 되면은 기존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크기로 그대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는 각각마다 우리가
텍스처 작업하기 편하게 로테이트 시켜주는 거예요. 로테이트 선택하고 로테이트 자 선택해주고 로테이트 자 선택해주고 로테이트 90도씩 로테이트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런 후에는 전체를 다 선택해 주시고 자동으로 정렬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팩 노멀라이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팩 되는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중간에 공간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 값을 1로 낮춰주게 되면은 다시 팩 더 촘촘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 더 낮춰볼 거예요. 0.05 촘촘하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줬으면은 다음번에 해줘야 될 일은 or 해서 하이 폴리곤까지 불러들여서 하이 폴리곤과 로우 폴리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위치에.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해주고 피봇의 위치가 똑같은지를 보고 피봇이 똑같은 위치에 있네요. 똑같은 위치에 주고 자, align 해서 포지션들을 X, Y, G축, G 포지션 해주고 피봇 포인트를 체크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똑같은 위치에 위치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을 넘기기 전에 먼저 하이 폴리곤 데이터에서 이 ID 값을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material ID 값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ID 값을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이 ID 값이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ID별로 필요한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ID 값이 없으면은 전체가 다 똑같은 머티리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별로 우리가 원하는 머티리얼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ID 값을 만드는 거예요. 자, 선택을 해주고 엘리먼트로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는 하나의 ID 값 다른 머티리얼이 들어간다 생각하고서 색상을 다르게 해주고 자, 이 부분에는 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추가를 시켜주고 또 나머지 이 부분에는 그 다음에는 쭉 선택을 해서 가죽 재질은 요거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브론즈에 약간 골드의 느낌이 들어갈 거니까 노란 색상으로 추가시켜주고 이 부분에는 이걸로 제거시켜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ID 값을 만든 부분을 이제 unhide all에서 로우 폴리곤으로 겹쳐진 부분에서 이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자 먼저 로우 폴리곤 데이터는 파일 export select 해서 export에다가 fbx 파일로 sword 언더바 처음에 로우 폴리곤 데이터 fbx 파일로 세이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이 폴리곤 이것도 파일 export select
sword underbar high fbx 파일로 세이브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브스텐스 페인터로 넘어갈 준비가 모두 끝난 거예요. 이와 같이 서브스텐스 페인터 창이 뜨게 되고 프로그램이 뜨게 되고, 여기서 처음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파일 뉴에서 템플릿, 여기서 로우 폴리곤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면 돼요. select 로우 폴리곤 데이터,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곳에다가 sword 먼저 로우 폴리곤을 먼저 열면 되겠죠. 열기. 다른 거는 선택해 주지 말고, 여기 보면은 뭐 레솔루션도 있는데 나중에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상관없이 오케이 해주게 되면은 노멀 포맷 값은 오픈GL로 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로우 폴리곤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죠. 자, 조정해주는 방법은 Alt 왼쪽 마우스는 이렇게 로테이트, Alt 미들 마우스는 이렇게 화면 움직임, Alt 오른쪽 마우스는 이렇게 화면을 키웠다 줄였다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첫 번째로 특별하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표현해 주는 거는 우리가 중간 평가 이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본 스마트 머티리얼만 가지고 표현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노멀 맵이라든가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그리고 커버처 맵들, 다양한 맵들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불러드려야 돼요. 자,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불러드리는 방법은 여기 쪽에 보면은 텍스처 셋 세팅이 있고, 만약에 여기 없다면은 뷰 포트에서 윈도우에서 해서 뷰에 보면은 텍스처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켜져 있게 되면은 요 창이 보이게 될 것이고, 자, 여기서 베이크 메시 맵을 눌러주면 돼요. 베이크 메시 맵. 그러면 다양한 맵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본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크 메시 맵을 눌러주면은, 자, 여기서 아웃풋 사이즈를 2048로 해주시고, 그리고 노멀 맵, 월드 스페이스, 노멀 맵, ID, 앰비언트 오클루전, 커버처, 포지션, 그리고 싱크니스 값을 추출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하이 폴리곤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돼요. 하이 폴리곤 선택을 해서 하이 폴리곤 열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조절해 줘야 될 부분은 요 KZ 값이에요. KZ 값은 우리가 노멀 맵을 뽑기 위해서 하이 폴리곤 데이터에 변형된 값보다 그 위쪽으로 그 덮개를 덮고 있어야지만이 하이 폴리곤 데이터의 노멀 값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을 0.02 정도로 높여주시고, 또 0.02 너무 높여도 다른 부분과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0.02 정도로 높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ID 값에서 지금 칼라 소스가 버텍스 칼라로 되어 있는데, 그 칼라 데이터를 우리는 머티리얼 칼라로 바꿔줄 거예요.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맵 추출. 자, 그러면은 노멀 맵이 뽑히고 ID, 뭐 앰비언트 오클루전, 포지션 등등 다양한 맵들이 뽑히는 걸 볼 수 있고, 굉장히 빠르게 작업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048 맵으로. 자, 보면은 꽤 좋은 느낌으로 뽑혀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이 폴리곤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노멀 맵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텍스처를 한번, 머티리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느낌들이 표현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 이게 Shift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라이팅의 변화도 줄 수가 있어요. 라이팅의 위치 변화도. 이렇게 해서 해줄까요? 자, 이건 델리트 눌러주고, 자, 이제 텍스처를 한번 머티리얼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 머티리얼에서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어떤 머티리얼을 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다양한 머티리얼이 있는데 여기에 알맞는 머티리얼은 칼 같은 경우에는 나 같은 경우에는 실버 아머를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실버 아머 괜찮죠? 실버 아머. 자, 그리고 칼 손잡이 부분에는 밀리터리 메탈. 근데 밀리터리 메탈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밀리터리 메탈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야 돼요.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서브스탠스 쉐어 웹사이트라고 있어요. 쉐어 웹사이트. 여기 보면 다양한 머티리얼들이, 스마트 머티리얼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눌러주게 되면은 이같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으로 쉐어 머티리얼로 여기에서 스마트 머티리얼로 가서 여기에서 한 여섯 번째 찾아보면은 여기에 밀리터리 메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밀리터리 메탈을 선택을 해주고 다운로드 해주는 거예요. 다운로드. 밀리터리 메탈을 다운로드 해주면은 폴더를 열고, 폴더를 연 후에 요 SPSM 요 파일을 페인터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import source smart material 그리고 sharp. 그래서 import 해주면 돼. import. 그러면 이렇게 밀리터리 메탈이 여기에 등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밀리터리 메탈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요 위에 있는 실버 아머 때문에 안 보이니까 가려줄게요. 요거를 가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멋지게 밀리터리 메탈이 적용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요 가죽 재질을 넣어볼게요. 가죽 재질은 요걸 적용시켜 주면 되겠죠. 가죽 재질 가려주면 가죽 재질 잘 보이죠. 자, 네 번째로는 요 아래쪽 부분에 Still loin 이걸 적용시켜서 보면은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약간 청동기 아니면은 약간 골드의 느낌, 브론즈 아머를 적용시켜 볼게요. 브론즈 아머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적용되죠. 자, 그런데 각각마다 ID 값이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곳에는 원하는 ID 값에서 원하는 곳에 원하는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쫙 선택을 해주시고 해제를 시켜주고, 실버 아머는 칼에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Add Mask Color Selection 해주고 픽 컬러 칼에만 들어갔죠. 또 두 번째로는 밀리터리 메탈은
칼 손잡이 칼자루에만 오른쪽 마우스 컬러 셀렉션 픽 컬러 파란색에 잘 들어갔죠. 또 이번에는 가죽 재질은 컬러 셀렉션 픽 컬러 손잡이에만 또 스틸 부분은 오른쪽 마우스 컬러 셀렉션 가장 아래쪽 장식에만 그리고 나머지 브론즈 아머 같은 경우에는 컬러 셀렉션 장식에만 노란색에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빛을 바꿔주면 멋지게 잘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더 세밀하게 또 고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다음 중간평가 이후에 작업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난 가죽의 색상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가죽 부분에 요 폴더를 열어주고 내려보다 보면은 여기 레더 칼라라고 있어. 칼라 부분만 수정해 주면 돼. 칼라 부분 선택해 주고 칼라에서 여기 보면은 칼라 값을 조정해 주게 되면 이렇게 칼라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정을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런 끝부분이 좀 난 마음에 안 든다, 끝부분이 너무 이상하다 싶을 때는 요 부분을 선택해주고 필터에 가서 요 끝부분을 약간 뭉개주면 돼요. 블러 요거죠. 뭉개주죠. 블러 값을 좀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최종 마무리는 요 위에 보면은 아이레이라고 있어. 아이레이 렌더링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렌더링을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할 수 있고, 이 렌더링 세팅에서 이게 안 보이면 윈도우에서 뷰 렌더 세팅 체크해 주시고 이 크기를 조절해 주면 돼요. 1920 1200으로 돼 있는데 이 값도 더 추가. 리솔루션 요거를 2500에 20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빛도 가장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멋지게 표현될 수가 있고, 요거를 세이브 렌더 해주면 돼. 세이브 렌더 타가 파일로 저장해 주면 되겠죠. 타가나 png 파일로, 타가로 해서 저장해 볼까요? 스워드 저장. 저장.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한번 포토샵으로 한번 보면은, 그래서 포토샵으로 열게 되면은 이와 같이 화면에 칼 이미지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타가 파일로 해서 채널에 알파 채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것만 뽑아내게 되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레이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백그라운드를 흰색이나 검은 색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대를 해도 그럴싸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00%네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Substance Painter까지 활용을 해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드로잉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를 제작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표현해 주게 되면은 꽤 그럴싸한 퀄리티를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방법들을 배우게 됐고, 지금 전체적인 실무의 흐름에서도 이렇게 서브스탠스 페인터를 활용해서 작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들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중간평가 때는 집을 통해 가지고 만드는 거를 이렇게 서브스탠스 페인터와 함께 표현해 주게 되면은 효과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멋지게들 작업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